안녕하세요. 신메이커 신지선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을 하러 오기 전에 들어두면 좋을 3D 모델링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오기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모델을 가져다가 한번 수정해 보는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배우면서 다음에 디지털 놀이터에 3D 프린팅을 하러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마이 미니 팩토리라고 구글에 다음과 같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마이 미니 팩토리라는 웹사이트가 열립니다. 저희가 이제 사용할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가요,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팅커캐드라는 사이트인데요. 팅커캐드에도 이렇게 3D 모델링 사람들을 이렇게 갖다 놓은 그런 싱기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마이미니 팩토리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3D 모델 제품들을 이렇게 업로드해 놓은 곳인데요. 저는 이제 가장 가까운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 6 케이스를 한번 가지고 와가지고요. 그 모델을 텍스트 같은 거를 좀 입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했고요. 뭐 이런 독이라든지 독 스탠드라든지 뭐 이런 이제 모델을 마음에 드는 모델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그 모델의 모양이 이제 좀 상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이폰 케이스 같은 것들을 저는 여기 뭐 보시면 아이폰 6 케이스가 좀 괜찮은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저런 그 독 모양도 나팔 모양이나 막 이런 걸로 되게 특이하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이제 팅커캐드에서 3D 모델링하는 방법을 배우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다 패턴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간단한 아이폰 6 케이스를 한번 클릭을 해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미지 모양으로 만들 거라서요. 첫 번째 이미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빨간색 있는 거요.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다운로드 단추가 있습니다. 물론 오른쪽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윈도우 탐색기의 다운로드 폴더에 지금 다운로드 받아진 파일 이름 보이시죠? 압축 파일의 형태로 여러 가지 부속품이 있다면 이런 압축 파일의 형태로 가져와주기도 하고요. 단 파일이라고 하면 사실 그냥 STL 파일로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지기도 합니다. 네, 저는 베이직 케이스로 사용을 할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 베이직 케이스를 이제 좀 가져다가 이제 수정을 할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팅커캐드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없다면 등록 레지스터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계정을 작성하셔가지고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생성하시고 만 12세 이상인 친구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이하의 어린이들은.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3D 모델링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새 디자인 작성을 클릭을 합니다. 자, 열려진 작업 평면인데요. 작업 평면에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가져오기 단추가 있어요. STL 파일이나 OBJ 파일, SVG 파일의 세 가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파일 선택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클릭한 상태에서요.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아 놓은 베이직 케이스 있죠?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가져오기 눌러줍니다. 가져오기가 가능하면 아까 그 창에서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 있도록 열려지고요. 만약에 가져오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너무 복잡한 그런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이제 모양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별도의 또 이제 그 캐드 작업이나 뭐 아니면 뭐 맥스 작업이나 이런 데서 모델링을 또 별도로 해가지고 가져오셔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거꾸로 교실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플랫 러닝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3D 가져오는 오브젝트 모델링 하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 배우시고요. 디지털 놀이터에 3D 프린팅을 하러 직접 오시면 이렇게 화면을 제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가져오기가 성공을 했고요.
자, 화면 좌우로 보셔서요. 이렇게 모델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사이즈는 제가 별도로 건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폰 6 사이즈에 맞춰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라는 문자 도구가 있어요. 문자 도구에 문자를 직접 내가 넣고 싶은 이니셜 등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네, 제가 한번 네 글자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한글어 글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글꼴이 좀 제한적이에요. 거의 뭐 하나밖에 못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거를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별도로 제가 좋아하는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멋있는 글자 모양을 좀 가져와 보려고 해요. 자, 일러스트레이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인 CC 버전을 실행을 시키고요. 새로운 문서를 만들 거예요. Create New 단추를 클릭을 하셔서요. 요거는 완전 최신 버전이에요. CC 2018 버전이고요. 상단에 모바일에 가셔서요. 아이폰 6 사이즈로 선택을 하고 열어줍니다. 기왕이면 아이폰 6 사이즈에 맞춰서 텍스트를 입력하면 좋겠죠? 자, 클릭을 하고요. T 도구를 선택하신 다음에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게 돼요. 네, 저는 디지털 하고 한 칸 띄고 엔터 치고 놀이터라고 입력을 했고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전체 선택 블록 지정하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프로퍼티스 패널에서요. 네, 글자 폰트라든지 폰트 크기, 네, 그다음에 글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네, 사실 서체도 다 저작권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무거나 막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저는 가지고 있는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징글벨락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글씨 폰트가 재밌는 모양으로 바뀌는데요. 이때 글자 그대로 속성을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요. 메뉴의 타입에 가시면 Create Outline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로 글자를 마치 오브젝트처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바로 CC 버전에서는요,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Export Selection, 즉 이 선택 영역을 바로 그냥 내보내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확장자로 내보낼 건지 먼저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요, 이제 어디에다 내보낼 건지 폴더를 선택을 하게 돼 있고요. 저는 바탕화면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포맷을 SVG, 아까 팅커캐드에서 세 가지 중에서 SVG 있었잖아요. 그래서 SVG로 선택을 하시고요. Export Asset을 누르면 바탕화면의 SVG 폴더에 자동으로 이제 생성이 되면서 저희가 팅커캐드에서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그 SVG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파일 선택해서 바탕화면, 그리고 SVG 폴더, 그리고 스몰 텍스트라고 입력한 크기가 작은 사이즈였죠? 네, 가져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와지긴 했는데, 예, 약간 좀 오브젝트가 막 깨졌죠. 예, 그래서 요거는 크기를 줄인다 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딜리트 키 눌러주시고요. 다시 일러스트레이터에 가서요. 이럴 때는 이 오브젝트의 크기를 좀 많이 키워주신 상태에서, 네, 대신에 오브젝트를 벗어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단추 눌러서 Export Selection 하시고요. 이번에는 라지 텍스트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자, 그리고 오른쪽 바탕화면 똑같이 저장을 할 거고요. SVG로 선택을 해서 Export X 눌러주겠습니다. 자, SVG 폴더에 자동으로 라지 텍스트가 저장이 됐고요. 가져오기 팅커캐드에서 파일 선택 눌러서 라지 텍스트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지 텍스트를 하게 되면요. 크기는 커지는 대신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때요? 지금 화면을 좀 이제 축소를 해보시면 텍스트가 깨지지 않고 정확하게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저희는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응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도비 소프트웨어가 디자인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예쁘고 다채롭고 뭐 다양한 모양을 만들고자 하면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을 응용을 해서 만드시는 방법들이 또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요. 크기를 줄였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희가 반전을 해야 돼요. 당연히 케이스에 들어가니까 반대쪽에 글자가 보여야 되겠죠. 뒤집었을 때 글자가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반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높이를 조금 높여서 저는 이 케이스에다가요. 구멍을 좀 뚫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높이를 아이폰 케이스 높이보다 좀 높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배치를 맞춰주고요.
다음에 정확한 배치를 위해서요. 오른쪽 위에 두 개를 다 선택을 하시고 이제 정렬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넣어준 이 글자 있잖아요. 이 텍스트의 크기나 아니면 이제 배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정리하는 방법을 팅커캐드에서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딱 맞춰져 있는지 꼭 이렇게 확인을 좌우 돌려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2D 이미지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3D 이미지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3D 이미지 디자인을 통해서 저는 높이를 좀 더 높게 만들고요. 구멍을 빵 뚫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까처럼 딱 같이 맞닿아 있으면은 왠지 불안하니까 구멍을 뽕 뚫어주기 위해서 좀 높이를 높게 만들고 좀 크기를 맞췄어요. 자, 얘를요, 구멍을 뚫어줄 도형으로 만들어주고요. 홀 도형으로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룹 만들기를 해주시고, 이제 정렬도 해주실 수 있어요. 가운데 배치되어 있는지. 정렬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룹 만들기에 가주시게 되면요. 이렇게 홀 도형, 즉 구멍 도형으로 만들어준 도형과 이제 먼저 만든 아이폰 케이스 도형이 합쳐지면서 그룹이 되면서 이렇게 하나의 오브젝트로 마치 구멍이 뚫린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요. 제가 화면을 좀 확대해 보면요. 아이폰 케이스에 지금 저희가 하트나 선물 모양이나 음표 모양 뭐 이런 데 보시면 오브젝트가 구멍을 뚫어줬기 때문에요. 지금 이 하트 안에 있는 하트, 조그만 하트 이런 애들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3D 프린팅 인쇄를 했을 때 다 떨어져요. 네. 안에가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연결 고리를 좀 만들어주는 작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홀 도형, 구멍 도형이 아닌 이제 상자, 직사각형 도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네, 직사각형 도구 하나를 클릭을 해서 크기를 좀 이제 납작하고 이제 브릿지 연결, 다리 연결 모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좀 크기를 좀 작고 높이도 좀 적당하게 조절해서요. 화면을 좀 가져가 볼게요. 크기도 더 많이 줄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크기가 1mm씩 막 줄어들기 때문에요. 이제 조금 작게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0.1mm로 좀 단위를 조정도 했고요. 그다음 회전을 해가지고요. 크기도 좀 이렇게 더 조절을 하고 쉬프트 키를 눌러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요. 이렇게 높이랑 너비랑 다 같이 조절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화면이 좀 작으면 조절점이 안 보이기 때문에요. 화면을 좀 최대한 오브젝트랑 확대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이런 형태로 지금 이제 아까는 이제 구멍을 뚫어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모양이 됐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제 하트 안쪽에 하트가 이제 그냥 떨어져 나와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트랑 그다음에 바깥에 아이폰 케이스랑 구멍 뚫어준 그 아이폰 케이스랑 맞춰서 작업을 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회전할 때 마우스 포인터를 좀 가까이 놓으면 이제 15도씩 막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멀리서 잡고 회전을 하시게 되면요, 좀 이제 그 반경이 1도씩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상세한 조절이 가능하시죠. 키보드 Alt 키를 누른 채로 지금 도형을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복제해 주셔서요. 또 다시 오브젝트 회전해서 회전 도구 잡아서 돌려주시고 걔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방법으로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 그 부위가 좀 같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야 돼요. 네. 맞춰주시고요. 사실 다 맞추고 난 다음에는요, 지금 제가 높이를 그냥 아무렇게나 잡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높이도 좀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홀도형, 투명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빨간색 높이 그대로 또 인쇄가 다 되거든요. 3D 프린팅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꼭 높이도 조절을 해주셔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다 맞춰서 내가 저기 위에 이제 음표나 뭐 이런 애들 떨어지지 않게끔 맞춰줬다라고 하시면 이런 이제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모두 맞춰준 그런 도형은요.
전체 잡으셔가지고요.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요. 다시 또 그룹 만들기 해주셔야 돼요. 최종 아까 구멍을 뚫어줄 때도 그룹 만들긴 하지만요.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묶어서 꼭 내보내기를 하셔야 3D 프린팅 할 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자, 오른쪽 위에 보시면요. 내보내기 단추를 클릭하셔서요. 우리는 3D 프린팅 오브젝트인 STL 파일로 내보내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STL 파일로 저장이 됐고요. 지금 STL 파일 이름이 왼쪽 위에 보시면 팅커캐드 위에 이제 이름을 바꾸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작업 영역 아트보드 이름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좀 알아보기 쉽게 아이폰 6 케이스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 그리고 다시 내보내기 하면요. STL 파일로 내보내면 그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내보내지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폴더에 막 그냥 가기 때문에요. 다운로드 폴더에서 여러분들이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저희는 큐비콘 스타일 프린터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큐비콘 슬라이싱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켜주시고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게 되면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팅커캐드에서 만들어서 넣은 아이폰 6 케이스 STL 파일이 있는 걸 찾을 수가 있죠. 자, 그 파일을 마우스로 잡아서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슬라이싱 소프트웨어에 가져다 놓으면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 14cm 이하인 그 큐비콘 스타일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3D 프린팅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다면 이제 뷰 모드의 출력 경로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선택이 돼서 인쇄가 잘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편집 모드로 돌아오시고요. 오른쪽 위에 출력 단추를 눌러서요. 이제 3D 프린팅을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뭐 캐릭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혹시 바닥 보조물이나 지지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체크도 해주실 수 있고요. 저는 SD 카드, 즉 USB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56분이 걸리고요. 몇 그램을 쓴다, 필라멘트를 몇 그램 쓴다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면요. USB에 저장이 완료가 되면 그 USB를 가지고 큐비콘 스타일 3D 프린터기로 이제 갑니다. OK 단추를 눌러서 문을 닫아주시고 OK 단추를 눌러서 프리페어에 가가지고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필라멘트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종류 중에 ABS인데요. ABS의 예열을 240도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USB를 이제 프린터기에 우측 하단에 있는 SD 카드 꽂는 곳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터기가 SD 카드를 읽게 되는데요. 거기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든 아이폰 6 케이스 파일이 있죠? 슬라이싱 된 소프트웨어에서 슬라이싱 된 3D 파일이죠. 얘를 OK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제 예열을 통해서 240도가 되면 바로 인쇄가 돼서요. 다음과 같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보셨다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3D 프린팅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원하시는 모델이나 뭐 원하시는 모양, 원하시는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셔서 한번 직접 개인적으로 프린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3D 프린팅 플립 러닝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